3월 27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07% 하락한 2755.1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53% 하락한 911.2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9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7종목, 코스닥에서는 22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솔루스 첨단 소재, YC캠, 아이톡시, DA테크놀로지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9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반도체 섹터입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서부 웨스트 라파에트에 5조 3천억 원을 투자하여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장 건설은 반도체 강국 지위를 회복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과 연관된다면서 연방 및 주 정부의 세금 인센티브 등이 SK하이닉스의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해당 소식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으며 이 중에서도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HBM 관련주들이 특히 주목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2차전지 섹터입니다. 어젯밤 미국장에서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 하향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판매 확대를 위해 미국 고객들에게 해당 소프트웨어를 한 달간 무료로 사용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머스크 CEO는 이제부터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FSD 베타 버전을 시연하고 차량을 넘기는 것을 의무화하라고 지시했다 합니다. 해당 소식에 테슬라가 상승세로 마감한 한편 현대차가 전고체 배터리 A 샘플의 개발을 완료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현대차의 전고체 배터리 A 샘플의 용량은 60아워로 이는 삼성 SDI가 개발한 전고체 배터리 A 샘플의 용량인 20아워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현대차의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은 오는 7월에 준공 예정인 의왕 차세대 배터리 연구동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 2차전지 및 리튬,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으며 이 중에서도 솔루스 첨단 소재는 북미 GPU 기업의 신제품인 AI 가속기에 자사의 하이엔드 동박 탑재가 승인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3번 전력설비 섹터입니다. AI 산업의 확대로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인프라 기업들에게 대형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많은 전력이 필요하지만 정작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노후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전체 전력망 중에 70% 이상이 설치된 지 25년 넘었고 전력망 수명이 20년에서 30년 사이인 점을 고려했을 때 하루빨리 교체가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HD 현대일렉트릭은 180억 원을 투자하여 미국 엘라베마 변압기 공장 증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효성중공업은 2019년에 620억 원을 투자하여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일본 미쓰비시 변압기 공장을 인수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 전력설비 및 전선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아이톡시는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인해 어제 정규장에서 하한가로 마감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각 5시 27분경까지 감사보고서가 올라오지 않았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혁신신약 연구개발 기업인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는 미국 콜로라도 대학 및 에모리 대학과 면역 항암제와 관련한 2건의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상승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최근 일본에서 치사율이 30%에 달한다는 STSS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도 재차 부각되면서 일부 코로나 및 면역 관련주들이 함께 상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HMB 디자인은 장중에 주식회사 알베로네이처 외 2명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및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과 3자 배정 유상증자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는 공시가 올라오면서 상승했습니다. HMB 디자인에게 걸려있던 여러가지 소송들이 취하됐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인 것이라 파악되고요. 한편 유라테크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세종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부분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것이라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 국회의 세종시로의 완전한 이전 공약을 꺼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흥하해운을 비롯한 해운주들이 상승했는데요. 어제 미국 최대의 수출입항인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구 입구에 있는 대형 교량이 대형 컨테이너 선박과의 충돌 사고로 인해 무너졌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고로 볼티모어항이 폐쇄됨에 따라 운임비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해운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노루스가 오늘 급등할 만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현재 코엑스에서 2024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이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500여 개의 산업 디지털 전환 솔루션 기업이
디지털 전환 관련 제품과 솔루션을 선보인다는 소식이 있긴 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미디어젠도 오늘 상승할 만한 호재는 전달되지 않았지만 미디어젠은 최근 경영권 분쟁 소식이 있던 기업이니 참고해 주세요. 한편 두산버켓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프롬파스트는 오늘 골든센츄리와 오가닉 티코스메틱 등 국내 상장한 중국 기업들 일부가 강세를 보였던 가운데 프롬파스트의 종속회사가 중국에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며 함께 상승한 것이라 추정됩니다. 골든센츄리는 장중 최고 27%까지 상승했지만 종가는 4%대로 마감했으며 오가닉 티코스메틱도 장중 최고 13%까지 상승했지만 종가는 1%대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기업들의 등락과 관련한 특별한 호재나 악재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저평가 요인으로 상승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끝으로 소록스는 아리바이오의 정재준 대표가 소록스의 최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아리바이오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소록스는 이틀 전 아리바이오가 중국 제약사와 먹는 치매약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체결했다는 소식에도 연일 약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